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배관경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꼭 특정 하나의 설비가 아니고 워낙 많은 설비에서 배관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각 설비별로 이거는 이제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하나씩 딱 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식으로 배관경들을 선정할 수 있는지 방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배관경이라는 건 뭐 파이든 A든 뭐 기재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이송을 시키기 위해서 원하는 유량을 그 목적지까지 보내기 위해 경로가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어떤 서적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방식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 지어본 내용입니다. 기계 이송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펌프가 있다는 거죠. 물론 배관으로 그 기체도 압축 공기 등도 이송할 수 있지만 일단은 대표적으로 물 종류를 좀 많이 할 거고요. 좀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시스템 압력 고정이라는 게 있고 시스템 압력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 요 내용은 예를 들어서 펌프의 압력이 고정된 거예요. 펌프 압력이 뭐 보일러에서 밀어낸다던가 그래서 얘 뒤에 펌프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펌프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보내기 위한 배관경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시스템 압력 변동이 가능하다는 건 그냥 배관이 작아지면 펌프 양정을 높게 하면 되고 뭐 방법에 따라서 이 시스템계의 변동이 가능하다. 압력 범위가 유동적이다. 이 소방도 마찬가지죠. 또 이거 중력식이라는 건 어떤 그 기계식이라든가 이런 설비에서 밀어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설명할 거는 이제 저희 5배수 설비인데 그냥 중력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힘을 통해 유속과 그 유량에 대한 그 배수의 원활함을 위해서 이제 배관경을 선정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렇게 말로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먼저 시스템 압력이 고정된 경우를 살펴볼게요. 시스템 압력이 고정됐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일러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어떤 설비가 있다고 할게요. 이 보일러에서 요 위치의 설비로 증기를 보내야 되는데요. 이 보일러에서 저 설비까지 밀어내는 펌프 등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보일러에서 증기를 발생시키면서 그때 발생하는 압력이 있을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다 보니 그때 발생하는 자연적인 증기를 통해 이 설비까지 원하는 설비에서 필요로 하는 압력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이 배관경을 산출하려고 할 때의 방법입니다. 이 배관경은 얼마인지 모를 거고요. 최소한 우리가 요 P일이 얼마인지, P가 얼마인지, P일은 최고 압력이겠죠. 발생 압력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P2는 필요 압력이 되겠죠. 말단 최소 필요 압력. 자, 그렇다면 이 설비에서 이 A라는 구간에서 B라는 구간으로 가기까지 최대한 소비될 수 있는 압력의 값은 P1 빼기 P2가 되겠죠. 이게 이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 손실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 배관의 길이가 총 길이가 L일 거예요. A부터 B까지의 배관 길이가요. 그럼 이게 L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이런 부속이 있겠죠. 뭐 밸브라던가 엘보라던가 이런 애들을 우리가 등가 길이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일단 먼저 요 등가 길이로 나눈 값이 R. 무슨 말이냐? 단위 저항당 마찰 손실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단위 길이당이에요.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A부터 B까지의 총 압력이 최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압력이 100m 100이다. 단위도 무시할게요. 양정이랑 헷갈리시니까. 근데 이 배관 길이가 이 배관 길이와 상단 길이를 합친 게 100m다. 100이다. 그러면 얘는 1m당 1 압력 손실 이상이 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그래프라던가 계산식을 이용해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산정하는 건 제가 맨 뒤에 해줄 거고요. 계산식은 증기까지 다 하려면 너무 많아서 이것까지는 제가 따로 설비를 발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상단 길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배관이 직관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얘가 10m라고 하면요. 엘보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90도 엘보가 있을 때 얘의 총 길이는 1m라고 해볼게요. 근데 얘의 마찰 손실은 얘의 1m보다 훨씬 크겠죠. 당연히. 근데 이걸 이제 계산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90도 엘보가 있을 때 얘의 마찰 손실을 실험해서 이 엘보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은 이 직관 10m와 동등하구나 이런 개념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 데이터는 설비 데이터북이라던가 워낙 많은 서적에 나와 있고, 즉 직관이 100m고 이런 부속장에 의한 손실이 100m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소비될 수 있는 총 마찰 손실은 얼마다. 그러면 1m당 손실이 얼마인지 나올 거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배관경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 압력이 고정된 경우에 이제 얘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증기 설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이거 1번이고, 예를 들어 여기서도 시스템 압력이 고정된 경우에도 시방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설비를 X라는 설비를 설계할 때 이 제조사에서 제공한 데이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설비는 X라는 설비는 용량이 10부터 100은 예를 들어서요 15mm를 써라, 100이 넘어가서 150까지는 20mm를 써라,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 용량인 거죠, 용량. 근데 이 용량에 따라 배관경을 산출하게 되면 이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 손실이 커져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애초에 최대 길이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얘의 최대값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밑에. 그리고 이 R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R로 인해 우리가 D를 산정했잖아요. 관경을 이미 정해놓고 여기 나온 값도 아니까 얘를 제한해 버리는 거죠. 같은 식인데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우리가 보통 히트펌프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용량에 따른 배관경을 얼마나 할지, 최대 배관 길이는 얼마인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요즘 증기도 잘 안 쓰고 쓰는 데가 드물게 있긴 하지만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도 전문 업체에서 설계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크게 관심이 없는 내용 중 하나인데 일단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하나 더 해보면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건 실제로 보면 시스템 압력이 변동이 되는 애들이에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뭐 건축 설비의 급수 설비라던가 급탕 설비, 또 냉방, 냉난방, 냉난방, 냉온수 설비 등, 또 소방도 마찬가지죠. 소방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옥내 소화전이라든가 이제 이런 설비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설계 기준이 엄청 많아요. 설계 기준이라기보다 설계 방법이 되겠죠. 먼저 시방 기준이 있습니다. 얘는 우리 소방에서 적용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소방은 설비에 따라 뭐 개수라던가 크기라던가 이런 조건에 따라서 관경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모든 걸 계산하면서 할 수 없으니 니네가 이 규격 이상으로 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없으니까 어떠한 표를 따라서 그 표에 맞춰서 설계를 해라 라는 게 우리가 시방 기준이 되는 거고요. 시방서 할 때 그 시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속 기준이 있는데 사실 이게 실무와 좀 차이가 있는데, 유속 기준을 주면 우리는 연속 방정식이죠. Q는 A 곱하기 V, 즉 유량은 면적과 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있는 모든 배관경 구하는 방법은 유량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량을 속도로, 이 숙속 기준이라는 건 내가 이 설비에 대해서 이 속도로 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어떠한 조건, 기준, 그런 공학적 근거에 통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고, 유량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배관경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이 나올 거고, 우리는 여기서 이 직경을 구할 수 있겠죠. 뭐 직경이나 면적이나 배경경 거의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궁금해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소방에서는 뭐 설비에 따라서 4, 6, 10m/s의 기준들이 있어요. 유속 기준이죠. 근데 이게 실무와 우리가 공부할 때 이론과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Q는 AV로 이거 넣고 계산하고 그 배관경으로 선정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방 기준을 적용을 하고 먼저요 설계를 한 다음에 파이프넷이라던가 뭐 그 외의 프로그램들을 돌려서 유속을 검증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증.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설계를 한다고 해서 조건에 따라서 이 속도가 넘기도 하고 안 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왜냐면 우리가 펌프가 유동적이잖아요. 이제 그 외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마찰 손실을 가지고 마찰 손실을 기준으로 잡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유량 써야겠죠. 유량, 초도, 또 볼까요? 배관경을 알면 우리는 마찰 손실이 얼마인 줄 알 수 있어요. 거꾸로 말을 하면 우리가 마찰 손실, 초도, 유량을 알면 배관경으로 알 수 있죠.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덕트에서 정화법과 똑같은 개념이 되는데 이게 보시면 물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뭐 달시바이스도 있고 웨스턴식이라던가 무지 많은데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물에서 하젠 윌리엄스라는 식이 있는데요. 물론 얘 조건들이 있어요. 뭐 유속은 얼마 이내고 온도는 뭐 7.2에서 24도였나요? 뭐 요 이내고 30도 몇 도 몇 도 다 있는데 유속은 뭐 1.5에서 5.5고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젠 윌리엄스라는 식은 제가 상수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속도를 나타냈던 식이에요. 뭐 상수가 얼마씩 막 있었습니다. 뭐 R분의 0.54였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관의 유속은 조도 계수긴 합니다. 조도 계수와 관경과 단위 길이당 저항을 알면 마찰 손실이죠. 원래 이게 동수경사선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동수구배. 알면 유속을 알 수 있다. 그랬더니 이거 홀랑홀랑홀랑 뒤집어서 그러면 D는 C의 마이너스 0.38이었죠. 곱하기 Q의 0.38. 숫자가 또 막 더 있습니다. 곱하기 R의 마이너스 0.25.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관경을 구할 수 있구나. 그럼 사실상 우리 조도와 유량과 마찰 저항으로 구해진 관경은 기성품 관경이 아니겠죠. 이 계산에 의해 구해진 관경이기 때문에 이 관경보다 우리는 큰, 두 개 하니까 많이 커 보이네요. 큰 기성품 관경을 선정하게 되겠죠. 이게 급수 설비, 급탕 설비, 뭐 일반적인 기계 설비에서 사용하는 배관경은 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진은 물에서만 적용하는 식이고요. 또 아셔야 될 게 이걸로 구했는데 우리는 그 기계 쪽에서는 또 다른 쪽도 있어요. 이 유속도 추가로 제한을 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속이 높으면 우리가 괴식이라는 부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즉 수명이 짧아져요. 배관에. 물론 소음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기계 쪽에서는 유속과 마찰 손실 기준값을 다 정해서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통 마찰 손실 유속 기준이 넘는 거는 관경이 커졌을 때 많이 넘고, 사실 이게 온수나 뭐 고온수 같은 경우에는 하젠식을 하면 안 되는데 고온수는 안 하더라도 온수는 다 하젠식으로 기계 설계 쪽도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때까지 봐왔을 때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일반 건물에선 발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좁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나눠서 더 해볼게요. 그 다음이 중력식인데 말이 중력식이고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압력이 없다는 뜻이었고 그냥 그 기계적 압력이 없다는 뜻이죠. 얘는 우리가 이 배관에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줄로 그려볼게요. 뭐 수평 배관이 될 수도 있고 수직 배관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이렇게 어떤 설비들이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된 애들을 그 유량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Q1, Q2, Q3, Q4. 그러면 단위 유량당 얘가 그 부하값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을 얼마 쓰면 얘의 부하는 3이다. 얘는 5다. 얘는 뭐 2다. 얘는 10이다.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실험인 거죠. 이 배관, 이 감당할 수 있는 배관의 규격에 따라서 감당 부하를
감당 가능한 부하를 정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mm 배관은 야 너는 뭐 2000까지 담당 가능해. 유량이 아니고 이건 부하가 되는 겁니다. 150은 야 너는 6000까지 가능해. 이런 식으로 표를 주는 거죠. 이 표는 어디서 날 거냐? 물론 당연히 이제 공인된 그 기관들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가지고 해야죠. 뭐 NSPC라던가 내셔널 스탠다드 프로블링 코드였나요? 뭐 NPC, IP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증받은 업체가 아니죠. 기관에서 내놓은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얘 감당 부하는 얘가 압력식이 아니니까 얘 뭐 구배에 따라서 다를 거고 조건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수직으로 서 있으면 같은 100mm여도 훨씬 많은 양을 통과시킬 수 있을 거고요. 수평이면 훨씬 덜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설계하는 게 기계에서 배수 설비에서 이런 식으로 설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건 잘 안 쓰는데 균등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균등표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모든 광경을 다 제일 작은 광경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일 작은 게 15A라고 할게요. 15mm일 때 이 표가 있거든요. 사실 이 표라는 것도 다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A는 15mm 3개와 같다. 25mm는 15mm 5개와 같다. 그럼 어떤 도면에서 쫙 뽑았을 때 15mm가 뭐 200개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200개에서 이게 다 동시에 두는 거면 200개를 합친 값이 되는 거고, 이게 동시 사용률이 있는 거라면, 다 동시에 쓰진 않는 거라면 곱하기 200 곱하기 동시 사용률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럼 15A 100을 감당할 수 있는 광경을 선정을 하는 거죠. 이것도 복잡하죠. 이거는 이제 급수 배관 소규모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배관경이 워낙 커져서 실제로는 잘 쓰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증기도 쓰지만 가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고요. 팁을 좀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 연도도 있어요. 4번인가요? 5번인가요? 연도 같은 경우 연도가 배관인지 덕트인지 좀 애매합니다. 100이긴 한데, 연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에서 6m/s의 풍속 유속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최저와 최대의 속도를 같이 규정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얘가 4m/s인 경우는 너무 느리니까, 유속이 느리면 연도는 이제 물론 완전 연소는 아니지만 H2, CO2, CO 이런 황산화물도 있을 거고요. 그 습증기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응축수가 발생을 해요. 느리면 그 응축수가 얘가 안 좋은 애들이 다 섞여 있는데 부식이 발생을 하겠죠. 촉진되겠죠. 부식은 다 발생하는 거지만 더 빨리 되는 걸 거고, 그렇다면 요 최대 기준은 시끄러운 거예요. 연도 진동하면 아주 죽어나겠죠. 고민할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 쾌적도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설계하면서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기본 개념은 이렇지만 얘도 유속 기준도 있어요. 얘는 증기 설비는 고압이기 때문에 얘도 응축수가 생기거든요. 응축수가 생긴데 유속이 너무 빠르면 스팀 해머라고 발생을 하거든요. 물방울 몇 방울 되지도 않는 게 떵떵 하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 이런 현상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배관경을 구하려다 보면
실제로 이제 이론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유량선도라는 거예요. 유량선도. 아이고, 두껍네요. 얘를 알아야 되는데 원래 이 유량선도가 가장 기본인데 제가 가장 나중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관경 다 유량을 알아야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유량이 구간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구간이 몇천 개, 몇만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언제 이 선도를 다 보고 계산을 하겠어요. 실제로는 아까 요 하진식이 있죠.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엑셀에 쫙 넣어서 값 넣으면 자동으로 다 산출이 됩니다. 좋은 시대예요. 근데 이제 선도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부해 보려고 만들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이쪽 이렇게 가는 배관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죄송해요. 요게 요 선들이 지금 관경선이죠. 배관경. 또 이렇게 있는 애들이 유속이에요. 요거 아주 간단하거든요. 처음 보면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자, 내가 설계값 유량이 있을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Q1이라는 설계값이 있을 때 자, 아이고, 이런 난 설계값이 있다. 그럼 방법이 많은 거예요. 유속을 기준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5m/s 이하로 간격을 선정하고 싶다. 5m의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이 크로스되는 지점이 여기죠? 그럼 이 지점보다 얘가 지금 20과 25의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20을 하면 부족하니까 25를 설계하면 5m/s보다 유속이 작아지는 거죠. 왜냐면 25 배관은 여기잖아요. 그럼 25로 선정했을 때 이 지금 구간의 유속은 4.2, 4.3 m/s가 되는 거죠. 여기가 4니까. 이런 방법이 이제 유속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는 거고, 또 아까 급수배관처럼 요 단위 마찰을 내가 고정적으로 하면 배관경을 산출할 수 있거든요. 이 고정하는 이유는 펌프의 양정을 쉽게 구하려고 이제 고정을 하는 거고, 자, 예를 들어 단위 마찰 손실을 나는 요 R1이라는 값으로 규정을 해보겠다. 그러면 아까처럼 내 설계값인 유량이 있을 거예요. Q1.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25보다 약간 크죠? 그럼 32를 선정을 해야죠. 그러면 난 실제로 32를 선정을 하게 된다면 유속은 약 3m/s 정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마찰 손실은 실제로 내가 설계하려고 했던 R1보다는 작은 마찰 손실이 걸리게 될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R1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32mm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나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 유속을 2m/s 이하로 설계를 할 거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2m/s를 만족시키려면 요 지점이니까 40mm로도 안 되고 이게 50mm짜리 배관을 선정을 해야 2m/s보다 작은 배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유속이 되는구나가 되는 거죠. 자, 쉽게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죠.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많이 또 썼네요. 어차피 우리가 시스템에서 유량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필요한 값이기 때문에 유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속도잖아요. 속도가 올라갈수록 교차점이 여기죠.
속도가 올라갈수록 관경은 작게 선정할 수 있고요. 거꾸로 이렇게 읽어보면 속도가 올라갈수록 마찰의 손실은 커지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관경을 키울수록, 여기부터 해볼까요? 얘랑 이제 하니까 관경을, 이게 지저분하네요. 죄송합니다. 이쪽에다 해볼게요. 짠. 유량을 고정하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관경을 키울수록 마찰 손실은 적어지죠. 얘가 R1, R2, R3, R4. 자, 관경을 키울수록 마찰 손실은 적어지고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쪽 대각선을 읽으면 속도가 읽혀지는 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 관경이 커지면 Q는 AV니까 관경이 커지면 유속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속도를 읽으면 얘가 뭐 4.2, 3.3, 뭐 2.5, 1.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속도는 내려가는 거죠. 이게 유량선도라고 했지만 덕트 선도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볼 줄 알게 되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유량선도든 또는 덕트 선도든 이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유의하여야 된다. 조건이 뭐가 있냐 생각해 보면, 자, 안에 흐르는 유체의 종류가 있겠죠. 물일 수도 있는 거고 기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의 종류일 수도 있을 거고요. 동관, 강관, 스테인레스관, 덕트면 뭐 아연도 덕트, 그 스테인레스 덕트, 뭐 스파이럴 덕트 종류도 많죠. 그리고 유체 조건이죠. 일반적으로 이 조건이라는 건 온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력도 들어가고요. 또 하나의 뭐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이 중간이 걸리면 항상 큰 값을 선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성품을 쓰잖아요. 덕트 같은 경우에는 제작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항상 이 기성품 쓰신다는 거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설비를 한 번에 해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나중에 각 설비별로 자세히 아실 수 있도록 구분해서도 한번 올리겠습니다.